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잠을 적게 자는 것과 늦게 자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 뇌에 더 위험한 쪽은 어느 쪽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적게 자는 게 나쁘다,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보여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은 아마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오늘 밤 잠드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는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뇌가 무려 60%나 더 넓어집니다. 뇌 60%요. 가만히 누워서 눈만 감고 있는 그 시간에 머릿속에서는 청소부가 들어와 일할 공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소부가 치우는 게 무엇이냐?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으로 의심받는 단백질 찌꺼기,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나이가 되면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치매잖아요. 내가 내 자식 얼굴을 못 알아보고 내 손주 이름을 잊어버리고 결국 우리 가족에게 큰 짐이 되는 그 병. 그런데 그 무서운 찌꺼기를 우리 뇌가 매일 밤 잠자는 동안 스스로 청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뇌를 치매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적극적인 건강 관리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뇌 속의 시계가 어떻게 매일 그렇게 정확하게 24시간을 맞추는지 그 비밀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무려 60년 동안 풀지 못했거든요. 노벨상을 받은 학자조차 우리도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던 그 수수께끼. 그런데 바로 그 답을 우리 한국의 한 연구팀이 들고 나타났습니다. 네,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연구팀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따라가 볼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잠든 사이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청소 작업의 비밀. 또 하나는 그 60년 미스터리를 한국 연구팀이 어떻게 풀어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부터 어떻게 자야 뇌를 지킬 수 있는지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매일 밤 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치매 걱정 없이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만 가볍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잘 때 우리 뇌가 진짜로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잠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루 종일 고생한 우리 뇌가 드디어 스위치를 끄고 푹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지난 10여 년 사이에 세계의 뇌과학이 보여준 그림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잠드는 순간 뇌는 더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에는 한 번도 안 하던 일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2013년에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한 연구팀이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에 아주 충격적인 논문을 한 편 실었습니다. 잠자는 쥐의 뇌를 들여다봤더니 뇌세포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이,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의 틈이요, 깨어있을 때보다 약 60%나 더 넓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매일 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대청소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청소기를 제대로 돌리려면 어떻게 하시나요? 책장도 옆으로 밀고 침대도 살짝 띄우고 의자도 치워서 청소기가 지나갈 길을 만들잖아요.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잠이 들면 가구를 60%나 더 띄워서 청소부가 다닐 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그 사이사이로 흘러들어가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거든요. 연구팀은 이
청소 시스템에 글림프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청소부가 치우는 그 노폐물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게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우리 어르신들 들으시기에 입에 잘 안 붙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백질이 우리 뇌 안에 오래오래 쌓이면은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그 물질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청소는 우리가 그냥 누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깊이 잠들었을 때만 제대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밤새 뒤척이기만 하고 깊은 잠을 못 자면 청소부가 일을 제대로 못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찌꺼기가 조금씩 뇌에 남게 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68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젊으셨을 때 식당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요. 평생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식당을 그만두신 뒤에도 밤에 2, 3시까지 텔레비전을 보시다 주무시는 습관이 그대로 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가스 불을 켜놓은 걸 잊고 손주 이름이 입에서만 맴돌고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이게 정말 나이 탓일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 자료를 보면은 깊은 잠을 충분히 못 자는 분들은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더 잘 쌓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경자 어르신의 깜빡거림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매일 밤 청소부에게 일할 시간을 안 줬던 결과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어르신은 이 사실을 아시고 나서 잠자는 습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뒤에서 그 방법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잠은 쉬는 게 아니라 청소다. 그리고 그 청소부가 치우는 건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찌꺼기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얻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청소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동시에 또 하나 정말 신기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낮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어디를 다녀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배웠는지를 적어두는 곳이에요. 이곳을 해마라고 부릅니다. 바닷속 해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잠든 사이에 이 해마 속에 신경세포들이 낮에 켜졌던 순서를 그대로 다시 한번 켜봅니다. 마치 낮에 찍은 영상을 밤에 다시 돌려보는 것처럼요. 과학자들은 이걸 다시 재생한다는 뜻으로 재생작업이라고 부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속도예요. 실제 시간보다 약 10배에서 20배 빠른 속도로 그날 하루를 빨리 감기로 돌려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기억은 골라서 장기 보관 창고로 차곡차곡 옮겨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옛날 어른들이 잠이 보약이다, 자고 나면 머리가 맑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뇌는 실제로 그날 하루를 빨리 감기로 다시 보면서 기억을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잠을 줄였을 때 다음날 머리가 멍하고 깜빡거리는 건 그냥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청소부에게 휴가를 줘버린 거고 빨리 감기로 기억을 정리할 시간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가구를 60% 넓혀주지 못한 좁은 방에서 노폐물은 그대로 남고 어제 배운 건 장기 창고로 옮겨지지 못한 채 흩어져 버립니다. 손주 이름이 입에서만 맴도는 그 답답한 순간이 어쩌면 어젯밤 잠에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세대는 평생 자식 키우고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내 잠을 가장 먼저 줄였던 사람들이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인 잠이 사실은 우리 뇌의 청소 시간, 우리 기억의 정리 시간이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도대체 어떻게 매일 밤 정확한 시간에 이 청소를 시작할까? 누가 시간을 알려주는 걸까? 그 답은 우리 몸 안에 시계가 하나가 아니라 2개나 들어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게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2개의 시계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진짜로 시계가 2개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몇 시인지 시간을 재는 시계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피로를 재는 시계예요. 이 2 시계가 서로 손발을 맞춰야 우리가 깊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계부터 볼게요.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우리 뇌 한가운데에 아주 작은 솔방울처럼 생긴 부위가 있어요. 솔방울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 친구는 주변이 어두워지면 슬슬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라면 대략 밤 10시쯤부터 아침 7시 사이에 우리 몸을 잠잘 준비, 그러니까 잠 모드로 바꿔놓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잘 시간이야 하고 알려주는 시계인 셈이죠. 이 대목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햇빛도 없고 시계도 없는 깜깜한 곳에 갇히면 우리 몸은 밤낮을 어떻게 알까? 실제로 옛날 외국의 한 연구자가 이걸 실험해 봤습니다. 사람을 빛이 완전히 차단된 동굴 속에 한 달씩 들여보낸 거예요. 시계도 없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의 몸은 여전히 약 24 시간 주기로 잠들고 깨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깥에서 시간을 알려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 안에 시계는 그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라토닌 시계는 그냥 바깥빛을 보고 맞추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세포 안에 새겨져 있는 시계라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 많으세요. 나이 드니까 멜라토닌이 예전 같지 않다. 초저녁부터 졸리다가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진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 솔방울샘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의 양이 젊을 때보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다만 이 시계를 어떻게 다시 잘 맞춰줄 수 있는지를 알면은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방법도 뒤에서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계 하나만으로는 잠이 안 옵니다. 2번째 시계가 또 있거든요. 바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건 호르몬이 아니라 일종의 노폐물이에요. 우리 뇌세포가 에너지를 쓸 때마다 에너지 연료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찌꺼기가 바로 이 아데노신입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뇌 안에 차곡차곡 쌓여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얼마나 오래 깨어 있었는가를 재는 일종의 계량기인 셈이죠.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 아데노신이라는 모래가 하날 하날 통 안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후가 되면 통이 절반쯤 차고 저녁이 되면 거의 가득 차요. 그러면 우리 뇌가 이제 통이 다 찼으니 잘 시간이다 하고 졸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커피예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잠을 쫓는 원리가 바로 이 아데노신과 관계가 있거든요. 아데노신은 뇌의 어떤 자리에 가서 딱 앉아야 졸음 신호가 켜집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그 자리를 먼저 가서 차지해버려요. 아데노신이 앉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피로는 그대로 쌓이고 있는데 졸리다는 신호만 못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커피 때문에 그 신호가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카페인 기운이 빠지는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졸음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오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잠깐 괜찮다가 저녁에 갑자기 피곤이 확 쏟아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바로 이 원리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카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몸에 훨씬 오래 남아있어요. 카페인이 몸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을 드시면 밤 9시가 되어도 그 절반이 아직 우리 몸 안에 남아서 아데노신 자리를 맡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서 더 오래 남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4살 정현숙 어르신이 딱 이런 경우셨어요. 퇴직하신 뒤에 시간 여유가 생기니까 친구분들이랑 오후에 만나서 커피를 2-3잔씩 드시는 게 낙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밤에 누우면 눈만 말똥말똥하고 잠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수면제를 받아야 하나 고민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오후에 드신 그 커피가 밤까지 졸음을 막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 어르신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커피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커피 한 잔의 즐거움,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압니다. 다만 그 커피를 오후 2시 이전에만 드시라고요. 그렇게 시간만 앞당겼을 뿐인데 정현숙 어르신은 며칠 만에 밤에 잠이 한결 잘 온다고 좋아하셨어요. 돈 한 푼 안 들고 약 하나를 안 먹고 그냥 마시는 시간만 바꾼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방법입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특별한 기계도 필요 없어요. 우리 몸의 두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알면 집에서 돈 안 들이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알뜰하게 있는 것으로 지혜롭게 사는 거잖아요. 잠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우리 몸에는 2개의 시계가 있다. 하나는 시간을 재는 멜라토닌 시계, 또 하나는 피로를 재는 아데노신 시계, 그리고 카페인은 이 2번째 시계를 속이는 물질이다. 이것만 아셔도 우리가 왜 밤에 잠이 안 오는지 그 이유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그런데 잠깐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 2 시계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함께 손발을 맞춰야 우리가 진짜 잘 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이제 3번째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 시계가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 볼게요. 오래전에 외국의 한 연구자가 이 2 시계를 묶어서 아주 간단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몸의 잠은 2가지 과정이 함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는 약속 시간을 정하는 멜라토닌 과정, 또 하나는 피로를 쌓아가는 아데노신 과정. 이 2가지가 동시에 이제 자라고 외칠 때 우리는 가장 깊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한쪽만 외치면 잠이 잘 안 와요. 우리 여러분도 분명히 겪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외국 여행을 다녀오면 며칠 동안 밤에 멀쩡하고 낮에 졸린 경험이 있으시죠? 그게 바로 시차 때문인데요. 피로 시계는 충분히 차 있는데 멜라토닌 시계가 아직 한국 시간에 맞춰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2 시계가 서로 다른 시간을 가리키니까 몸이 헷갈리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몸이 너무 피곤한 날 빨리 자야지 하고 누웠는데 오히려 눈이 말똥말똥한 적 없으세요? 그건 피로 시계는 자라고 하는데 너무 흥분하거나 긴장한 상태라 몸이 그 신호를 못 따라가는 경우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 걱정거리가 많으시면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돈 걱정.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많으면 2 시계가 손발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자려면은 이 2 시계가 같은 시간을 가리키도록 도와주는 게 핵심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두 시계를 일정하게 맞춰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대는 평생 규칙적으로 살아온 분들이 많잖아요. 농사일도 장사일도 다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사실은 우리 뇌 건강에 가장 좋은 약이었던 겁니다. 울산의 임경자 어르신 기억나시죠? 식당 하실 때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밤 2시에 주무시고 매일 잠자는 시간이 들쭉날쭉 하셨던 분이요. 이 어르신께 제일 먼저 권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주무시는 시간과 일어나시는 시간을 매일 비슷하게 맞춰보시라고요. 처음엔 평생 굳은 습관이라 힘드셨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밤에 자연스럽게 졸리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두 시계가 드디어 손발을 맞추기 시작한 거죠. 자, 우리 여기서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첫째, 잠은 쉬는 게 아니라 우리 뇌를 청소하는 시간이다. 잠들면 뇌가 60% 넓어지고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찌꺼기를 씻어낸다. 둘째, 잠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에 있었던 일을 빨리 감기로 다시 보면서 기억을 정리한다.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깜빡거리는 거다. 셋째, 우리 몸에는 2개의 시계가 있다. 시간을 재는 멜라토닌 시계와 피로를 재는 아데노신 시계. 넷째, 커피는 이 피로 시계를 속이니까 오후 2시 이전에 마시는 게 좋다. 다섯째, 이 두 시계가 손발을 맞추려면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시계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돌아가는지 그 비밀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60년 동안이나 풀지 못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걸 우리 한국 연구팀이 풀어냈다는 이야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서 함께 가보시죠. 이야기는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해에 미국의 두 연구실이 거의 동시에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작은 초파리에서 시계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하나 찾아낸 겁니다. 이 유전자에 주기라는 뜻의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말로 풀면은 한 바퀴 도는 주기. 그러니까 시계 바늘이 한 바퀴 도는 그 주기를 뜻하는 겁니다. 이 발견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동안 우리 몸속 시계라는 건 그냥 어딘가에 있겠지 하는 막연한 이야기였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 연구자들이 진짜로 째깍거리는 부품을 찾아낸 겁니다. 우리 세포 안에 실제로 시계 부품이 들어있다는 걸 처음으로 증명한 거예요. 이 부품이 어떻게 시계 역할을 하느냐? 이 주기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단백질이 밤이 되면은 세포 안에 조금씩 쌓입니다. 그러다 낮이 되면 천천히 분해돼서 사라져요. 이렇게 쌓였다가 사라지는 한 사이클이 정확히 2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포 하나하나마다 이런 작은 모래시계가 들어있고 그게 매일 24시간을 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몸이 이렇게까지 정교하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발견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이걸 처음 발견한 학자들에게 무려 33년이 지난 뒤에 노벨상이 돌아갑니다. 1984년에 발견한 그 부품으로 2017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거예요.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에 그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그만큼 우리 몸속 시계의 비밀을 처음으로 손에 잡히게 만든 대단한 작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상식 하나 떠올려 보세요. 모든 화학 반응은 온도가 올라가면 빨라진다 이거요. 음식도 따뜻한 데 두면 빨리 상하고 추운 데 두면 천천히 상하잖아요. 우리 몸 안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온도가 10도만 올라가도 반응 속도가 2배 가까이 빨라져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속 시계도 결국 이런 화학 반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운 날에는 시계가 빨라지고 추운 날에는 시계가 느려져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도마뱀이나 개구리 같은 동물들을 보세요. 이 동물들은 체온이 바깥 온도에 따라 막 변합니다. 한낮에 햇볕을 쬐면은 몸이 36도까지 올라가고 새벽에는 22도까지 내려가요. 그런데도 이 동물들의 하루는 여전히 정확하게 24시간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시계를 움직이는 부품들은 분명히 더울 때 빨라지고 추울 때 느려질 텐데 어떻게 시계 바늘은 늘 24시간을 그대로 가리킬까요? 비유로 말씀드리면 시계를 냉장고에 넣어도 펄펄 끓는 물에 넣어도 똑같이 24시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마법에 가까운 일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기한 현상에 이름은 붙여놓았어요. 온도가 변해도 시계가 스스로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온도 보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있었지 도대체 왜 그런지 그 원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것도 무려 60년 동안이나요. 주기 유전자를 발견하고 노벨상까지 받았는데도 왜 온도가 변해도 시계는 일정한가? 이 질문만큼은 끝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냐면요. 노벨상을 받은 그 학자 본인이 2015년에 쓴 글에서 이 원리는 우리도 아직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적었을 정도예요. 부품을 처음 찾아낸 사람이 30년이 지난 시점에도 이건 우리도 답을 모릅니다 하고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60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흘러간 게 아니었어요. 세계 최고의 연구자들이 평생을 매달려도 풀리지 않던 그런 단단한 매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학자가 모른다고 적었던 그 해에 우리 한국의 한 연구팀이 답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 연구팀이 어떻게 그 답을 찾았는지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2015년 가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자생물학 학술지 중 하나에 논문 한 편이 실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한 공동 연구였어요. 외국의 그 노벨상 학자가 이 원리는 우리도 잘 모른다고 적었던 바로 그 문제에 60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던 온도 보정의 비밀에 드디어 답이 달린 겁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한국 연구팀의 손으로요. 답의 무대는 우리 몸속 시계를 움직이는 특정 단백질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주기 단백질의 4촌쯤 되는 단백질이에요. 우리 연구팀이 들여다본 거는 이 단백질 표면에 있는 아주 작은 자리 2개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너는 분해될 시간이야 하고 신호를 받는 단추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단추가 2개거든요. 첫 번째 단추를 누르면 이 단백질이 빠르게 분해됩니다. 두 번째 단추를 누르면 오히려 천천히 분해돼요. 우리 몸이 정상 체온일 때는 이 두 단추가 적당히 균형을 이루면서 정확히 24시간 주기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라운 부분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세요.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배운 상식대로라면 모든 게 빨라지니까 이 단백질도 더 빨리 사라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시계가 빨라져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연구팀이 발견한 건 정반대였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은 우리 몸이 첫 번째 빠른 단추가 아니라 두 번째 느린 단추를 더 많이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더 오래 살아남게 되고 그 덕분에 24시간 주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비유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단백질이 분해되는 길에 빠른 길과 느린 길 이렇게 두 갈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운 날이 되면은 모든 차들이 빨라지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 몸속 시계 안에 있는 어떤 신호등이
빠른 길로 가던 차들을 느린 길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결국 24시간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연구팀은 이걸 온도 보정 스위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온도가 변해도 시계가 스스로 바로잡는 그 비밀의 스위치를 찾아낸 거죠. 그런데 이 발견에서 더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연구팀은 실험실에서 이 단백질을 먼저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수학으로 먼저 답을 예측했어요. 이런 스위치가 있어야만 24시간이 유지될 수 있다 하고 종이 위에 수학으로 먼저 그려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연구한 분들이 3년, 4년에 걸쳐 실험으로 그 예측이 맞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옛날에 한 천재 과학자가 우주의 블랙홀을 수학으로 먼저 예측했는데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실제 사진이 찍혀서 그게 맞았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우리 몸속 시계의 비밀도 똑같았어요. 우리 한국 연구팀의 수학이 먼저 답을 찾아냈고 실험이 나중에 그걸 확인해 준 겁니다. 같은 해에 외국의 노벨상 학자가 우리는 아직 잘 모른다고 적었던 그 60년 난제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풀어낸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전쟁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세대잖아요. 가난한 시절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으면서도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허리띠를 졸라맸던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들 그 자식들이 이렇게 자라서 세계가 60년 동안 못 푼 문제를 풀어낸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흘리신 그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정교한 두 개의 시계를 우리 몸이 가지고 있다면 정작 우리는 오늘 밤 몇 시간을 자야 가장 좋을까요? 이게 우리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일 거예요. 그 답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단서가 2022년에 나왔습니다. 영국과 중국의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아주 큰 규모의 연구인데요. 38살부터 73살까지 약 50만 명의 잠자는 시간을 조사하고 그분들의 정신건강과 뇌구조 변화까지 함께 들여다본 연구였어요. 5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정도 규모면 그 결과를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답이 좀 의외였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8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은 수면 시간은 7시간이었어요. 더 많이 자도 뇌 건강이 떨어지고 덜 자도 떨어지는 그런 곡선이 또렷하게 나왔거든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도 생각을 담당하는 부위도 7시간 부근에서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평생 외워온 잠은 8시간이라는 그 숫자, 사실은 평균이었지 가장 좋은 시간은 아니었던 거예요. 50만 명의 뇌가 보여준 답은 7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8시간을 못 채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7시간을 푹 자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그 7시간을 얼마나 깊게 자느냐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77 윤재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늘 잠이 부족하다고 걱정이 많으셨어요. 밤에 5시간밖에 못 잔다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은 9시간이나 되셨던 거예요. 다만 자다 깨다를 반복하고 깊은 잠을 거의 못 주무셨던 거죠. 오래 누워있는다고 잘 자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 어르신께도 몇 가지를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그랬더니 누워있는 시간은 7시간으로 줄었는데 오히려 깊은 잠을 더 잘 주무시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낮에 졸리지도 않으시고요. 누워있는 시간을 줄였는데 더 개운하다니 처음엔 본인도 신기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할 건
침대에 오래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짧더라도 깊게 자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그 7시간을 깊고 알차게 잘 수 있을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늘 밤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실천 방법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7시간을 어떻게 잘 확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주 재밌는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2013년에 미국 콜로라도 대학 연구팀이 한 실험인데요. 평소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을 데리고 일주일 동안 깊은 산속으로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는 전등 같은 인공 조명을 전부 껐어요. 오직 해와 달 그리고 모닥불만 허용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이 사람들의 몸을 검사해 봤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평균 2시간 가까이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찍 졸리고 일찍 일어나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평소에 나는 원래 밤에 정신이 맑은 저녁형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던 젊은 사람들조차 캠핑이 끝날 무렵엔 아침형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흔히 나는 원래 밤에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타고난 성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도시의 밝은 조명이 우리 몸속 시계를 매일 조금씩 뒤로 밀어놓은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켜놓고 휴대전화 들여다보고 형광등 환하게 켜놓는 그 생활이요. 이 밀림에는 사실 숫자로 설명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몸속 시계는 평균적으로 약 24.18시간. 그러니까 24시간보다 조금 깁니다. 매일 11분 정도씩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다시 맞출까요? 바로 아침 햇빛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쬐면 매일 11분씩 밀려난 시계가 다시 처음으로 당겨집니다. 그런데 그 햇빛을 못 보는 도시 생활을 하면 시계가 계속 뒤로 밀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밤마다 점점 잠들기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2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단 5분이라도 자연의 햇빛을 쬐세요. 커튼을 활짝 열고 창가에 서 계셔도 좋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침 햇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 매일 11분씩 밀려난 그 시계가 다시 제자리로 당겨집니다. 돈 한 푼 안 들죠. 그냥 일어나서 햇빛만 보시면 돼요. 우리 어르신들 아침잠이 없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시간에 햇빛 한번 쬐는 것만으로 우리 뇌시계가 다시 맞춰집니다. 이게 가장 효과가 커요. 2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밝은 빛을 줄여주세요. 특히 휴대전화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파란 빛은 우리 뇌가 아직 낮은 줄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제대로 안 나와요. 주무시기 1시간 전에는 방을 조금 어둡게 하시고 휴대전화는 멀리 두세요. 그러면 멜라토닌이 제때 나와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해 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셨던 그 생활이 사실은 가장 과학적인 생활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보너스로 하나 더 챙겨드릴게요. 바로 커피 시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절반 줄어드는 데만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커피나 녹차, 홍차는 되도록 오후 2시 이전에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후 늦게 저녁에 드시면은 밤에 졸음을 막아버려요. 커피를 끊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 즐거움은 누리시되 시간만 앞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밤잠이 훨씬 깊어집니다. 자, 정리하면은
세 가지예요. 첫째, 아침에 햇빛 5분 쬐기. 둘째, 잠들기 1시간 전 밝은 빛 줄이기. 셋째, 커피는 오후 2시 이전까지만. 어떠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돈도 안 들고 약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생활 습관만 조금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가장 잘하는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있는 것으로 알뜰하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상상을 덧붙여 볼게요. 혹시 화성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저 빨간 행성 화성이요. 그 화성의 하루는 24시간 39분쯤 됩니다. 지구의 24시간보다 39분이 더 길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 사람의 몸속 시계가 24.18시간이라고 했잖아요. 화성의 하루와 우리 몸속 시계의 차이가 30분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 먼 훗날 우리 손주의 손주가 화성에 가서 살게 된다면 그 아이들의 몸은 오히려 지구보다 화성에 더 잘 맞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30만 년 동안 지구에서 만들어진 우리 몸속 시계가 마치 다른 행성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들리는 이 신기한 우연, 참 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무심코 자고 깨는 이 잠 속에 이렇게 깊은 우주의 비밀까지 담겨 있다는 게요. 자, 우리 어르신들 오늘 잠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이제 오늘 배운 걸 한번 쭉 정리하고 우리 몸과 마음을 위한 마지막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께 잠깐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볼게요. 오늘 배운 걸 내 이야기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마음속으로 답해 보세요. 먼저 여러분은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10분 안에 잠이 드시나요? 아니면 30분이 넘도록 눈만 말똥말똥 하신가요? 만약 30분이 넘도록 잠이 안 오신다면 그건 두 시계가 손발을 못 맞추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아침 햇빛과 저녁 빛 줄이기를 꼭 해보세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개운하신가요? 아니면 잔 것 같지 않고 무거우신가요? 충분히 누워 있었는데도 개운하지 않다면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깊은 잠이 부족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만난 수원의 윤재호 어르신처럼요. 오래 누워 있는 게 답이 아니라 깊게 자는 게 답이에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낮에 자꾸 졸리고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늘었나요? 혹시 그렇다 하셔도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건 우리 뇌가 밤에 청소를 제대로 못했다는 신호일 뿐 오늘부터 잠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나도 해당되네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세대 대부분이 평생 잠을 줄이며 살아왔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밤이 길게 느껴지고 잠이 안 오면 마음이 더 외로워지잖아요. 혼자 계신 분들은 특히 더 그러시죠. 새벽에 눈이 떠지면 온갖 생각이 다 밀려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외로움과 잠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면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해지기 쉽고요.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면 잠도 깊어집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살 박정숙 어르신이 그런 경우셨어요. 남편분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지내시면서 밤마다 잠이 안 오고 새벽에 자꾸 깨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어르신께서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걷는 습관을 들이시고 거기서 또래 친구분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아침 햇빛도 쬐고 사람도 만나고요. 그랬더니 몇 주 만에 밤잠이 한결 편해지셨다는 거예요. 햇빛 한 줌과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약보다 나았던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잠이 안 온다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아침에 나가서 햇빛 쬐고 이웃과 인사 나누고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묻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잠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원래 정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정을 나누는 게 곧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잘 따라와 주셨어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한 가지 더 챙겨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뼈대라면 여기에 작은 습관 몇 가지를 더 얹으면 잠이 한결 깊어집니다. 먼저 잠들기 전에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웠다가 식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손발을 담그거나 가볍게 씻으시면 몸의 중심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우리가 손발이 따뜻해지면 스르르 졸린 경험 있으시죠? 바로 그 원리예요. 돈 드는 거 하나 없습니다. 집에 있는 따뜻한 물 한 대 하면 충분해요. 둘째, 주무시는 방은 이제 어둡고 약간 시원하게 해주세요. 방이 너무 밝거나 더우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지혜였던 거예요. 두꺼운 커튼으로 빛을 막고 방 온도를 조금만 낮춰주시면 청소부가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셋째, 낮잠 이야기예요. 우리 어르신들 낮에 깜빡 졸음이 오시죠. 낮잠이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너무 길게 주무시면 밤잠을 빼앗깁니다.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 짧게 주무시는 게 좋아요. 오후 늦게 길게 주무시면 밤에 그 피로 시계가 덜 차서 잠이 안 오게 됩니다. 짧고 가벼운 낮잠은 보약이지만 길고 늦은 낮잠은 밤잠의 도둑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잠은 단순히 머리만 맑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잠을 깊이 못 자면 혈압이 높아지기 쉽고 혈당 조절도 흔들리고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력까지 약해집니다. 반대로 잠을 잘 주무시면 혈압도 안정되고 마음의 우울함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고혈압, 당뇨, 그리고 치매까지 그 시작점에 바로 이 잠이 있는 겁니다. 예. 잠을 지키는 게 곧 우리 온몸을 지키는 일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마지막으로 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첫째, 잠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뇌를 청소하는 시간이다. 잠들면 뇌가 60%나 넓어지면서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찌꺼기를 씻어낸다. 둘째, 잠 자는 동안 우리 뇌는 그날 하루를 빨리 감기로 돌려보며 기억을 정리한다.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깜빡거리는 것이다. 셋째, 우리 몸에는 시간을 재는 시계와 피로를 재는 시계 두 개가 있고 이 둘이 손발을 맞춰야 잘 잘 수 있다. 넷째, 가장 좋은 수면 시간은 8시간이 아니라 깊게 자는 7시간이다. 다섯째, 오늘부터 아침에 햇빛 쬐기 잠들기 전 밝은 빛 줄이기, 커피는 오후 2시 이전까지 이 세 가지만 실천하면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계가 60년 동안 풀지 못한 우리 몸속 시계의 비밀을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 한국 연구팀이 풀어냈다는 사실, 우리 세대가 맨손으로 일으켜 세운 이 나라에서 그런 자랑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가장 오래 마음에 남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매일 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뇌가 60%나 넓어지면서 그 안에서 청소부가 묵묵히 일을 시작한다는 그 모습이요. 평생 잠을 그냥 멈춰 있는 시간이라고만 여겼는데 사실은 깨어 있을 때보다 더 부지런하게 우리 건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게 저도 알고 나서 참 뭉클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가족 먹여 살리느라 잠 한 번 마음 편히 못 주무시고 살아오셨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하기 위해 오늘 밤부터 우리 잠을 소중히 지켜주세요.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부르며 달려올 때 그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고 활짝 웃어줄 수 있도록요. 잠을 지키는 일이 곧 우리 가족과 오래 함께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우리 여러분의 건강한 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우리 어르신들께 이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살짝 전해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세대의 따뜻한 정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 다 보셨으면은 이제 화면을 끄고 한번 편안하게 잠을 청해 보세요. 60% 더 넓어진 우리 뇌 속에서 부지런한 청소부가 오늘 밤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부디